일단 가볍게 봅시다. 2012년에 5만%에 대한 상승, 2016년에 12,000%의 상승, 2020년에 1800%의 상승, 2024년에는 몇 배가 상승할까요? 이 영상을 제대로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음 불장이 끝나고 나면 계좌가 엄청나게 불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승장이 오든 말든 남들이 돈 벌 때 못 벌고 지켜만 보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켜만 보면 다행인데 괜히 이상한 시점에 들어가서 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할 거면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가자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1억을 넘을 겁니다. 이때 적으면 10배, 많으면 100배 정도 시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지금의 나스닥처럼 어, 지금의 나스닥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시세를 천천히 잡아간다는 거고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드라마틱한 수익률이나 변동성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1억이 넘는다. 그리고 10배 벌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감기 같은 경우는 어떤 양이 초기값의 절반이 된다는 뜻이죠. 채굴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 공급이 감소되니까요. 공급 감소로 인한 수요 증가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오른 거예요. 약간 심화적인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렇게 6비트에서 2024년에 3비트로 채굴량이 줄어든다면 전기량을 2배 투입하면 다시 6비트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2배 이상의 더 많은 전기료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경쟁력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감기가 준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감기를 떠나서 더 나아가면 비트코인이 유실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전자지갑 개인키를 잃어버리거나 거래소의 소액의 돈은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꽤나 많은 돈들이 분실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는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2012년부터 반감기 이후에 계속 쭉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반감기가 시작되니까요.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부터 반감기까지는 이제 다수 달도 남지 않았고 이제 우리는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반감기가 무작정 통했던 이유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토시가 반감기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맞물리는 시기로 잘 정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성숙하지 않고 규제를 받기 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ETF가 승인되고 25년 세금 규제가 생기면 그 다음 사이클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상승을 이어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또 나중에는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번 시장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 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비트코인만 매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적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업비트나 비싼 것 같은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게 되므로 비트코인보다 주변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옆에서 오르는 코인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그대로 홀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르는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알트코인은 오르는 폭이 클지 몰라도 낙폭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락에 맞아서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갈지를 미리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선물로만 매매를 하다가 또 돈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현물과 선물의 비중, 그리고 매매에서도 비중 관리인데요. 보통 선물 투자들이 현물과 선물을 병행하지 않고 선물만 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선물만 하진 않거든요. 선물에서 돈을 벌어보면 선물 투자만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선물 비중과 현물 비중이 조화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보자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욕심에 관련된 건데 먼저 컨트롤할 수 있게 어떻게 현물과 선물을 나눌지를 좀 고민하고 현물은 비트코인 비중과 알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수익을 낼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반감기 전의 움직임을 보면서 반감기가 시작하기 전에 움직임을 예측해보고 반감기 시작 후의 움직임을 같이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반감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큰 상승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 큰 하락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주봉으로 봐서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가 어, 하락폭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60%나 되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정말 이 하락을 무시하고 참고 넘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40%가 하락이 나오면요. 알트코인은 실제로 2분의 1 토막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마이너스 80%가 찍히기도 하죠. 그러면 그 하락을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는지를 꼭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락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70% 하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보통 다 시장을 떠나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쉽게 말해서 이 개미 털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절대 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움직임들인데요. 실제로 이런 차트에서 나오는 이런 무빙 때문에 계속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반감기가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크게 꽂는 경우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이런 하락들이 나왔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하고 하락이 나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서 리스크 관리한 사람과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사람과 무서워서 손절하는 사람의 또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조금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이런 과거 데이터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투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을 놓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베팅할 기회를 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매매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본인은 트레이딩보다는 투자에 조금 더 맞는 스타일인 거고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또 얼만큼 오를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10배 이상씩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수익폭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배가 아닌 한 5배 정도 오르겠다고 접근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이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깨 정도에서는 팔아야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르면 오를수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현물 ETF가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75%가 넘는다고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ETF가 승인이 될 거고 결국에는 오르긴 할 텐데 그때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지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홀인애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DCA라고 적립식 매수 전략으로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사모으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있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수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 알트코인 비중을 나눠서 사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은 오히려 상승장에서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비중을 뭐 3대 7이나 2대 8로 가져가고 거기서 현물을 비트코인, 알트코인 비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측면도 보장이 되고 수익도 확확 잘 날 것 같아요. 보통은 시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고 알트코인을 사고 싶거나 선물만 하고 싶거나 이러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리스크를 크게 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서 리스크를 크게 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 남들이 돈을 벌었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런 시점에서 돈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 번다. 그래서 무조건 버니까 하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점과 타이밍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말하는 건 결국에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반감기에서는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적어도 나중에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또 지금 이 반감기가 오른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남들이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이번 사이클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내가 공부해봤을 때 정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애매한 비중으로 돈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와서 매매하면은 사실 벌어봤자 이제 뭐 10배를 번다고 해도 1억이거든요. 그럼 더 욕심이 나겠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럼 더 욕심이 날 테고 계속 매매를 하다가 이제 하락을 맞고 이제 출금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뭐 1억을 가지고 와서 과감하게 이런 구간에서 베팅을 한다면 10억을 벌면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출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언제 내가 크게 투입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면 나는 큰 돈을 투입해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이런 구간들 왔을 때는 진짜 과감하게 억 단위로 투자를 해서 진짜 큰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장에서 10배는 우습게 번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수강생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매매할 때는 항상 복리가 아닌 단리로 매매를 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야 하락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벌면서 수익금도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리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다가오는 불장과 상승장에서는 복리로 매매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왜냐? 계속 상승하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여기서 극대화시키고 확 벌어야 하락장이 왔을 때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들을 견뎌낸 트레이더들은 상승장에서는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인의 바이블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고액 사기 리딩방에 속아서 돈 날리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해서 24년, 25년도에는 큰 돈 벌어서 같이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